야쿠자 하나야마 카오루의 이야기인 바키웨전 스카페이스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번외 스펙전 이후 하나야마는 권총 탄환을 실수로 씹었다는 핑계로 수술을 받는데요. 의사 원장은 사탕이라고 착각하고 씹은 게 맞냐고 키자키에게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키자키는 대장은 의외로 덤벙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부상과 함께 엉덩이 살을 볼살로 옮기는 수술이 끝난 하나야마는 바로 아무것도 아니라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병실에서 바로 움직이기 시작한 하나야마는 계단에 미끄러져 부하들과 굴러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야마는 멈추려다 병원 콘크리트 벽을 부숴버리며 5층 아래로 그대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를 보고 있던 키자키는 변상을 해준다 말하며 하나야마는 일어나 당황해하네요. 2. 악력 하나야마는 19세 남자로 수술 후 흉터까지 얼굴을 포함하여 몸 전체가 칼자국과 총알 자국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요. 실전 가라테 최배달이 말한 악력과 스피드 그리고 체중을 합하여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야마는 여지껏 자신의 주먹을 제대로 쥐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악력이 너무 강하며 주먹을 제대로 쥐면 자신의 주먹조차 뭉개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하나야마가 주먹을 제대로 쥘 거라고 말하네요. 3. 도전자 하나야마는 술을 사들고 건물 옥상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편지로 도전장을 보낸 도전자가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하나야마를 보며 대장이라 말하며 자신의 겨드랑이를 닦는데요. 넌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널 안다며 야쿠자가 됐어도 대장 노릇을 하냐며 하나야마에게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널 연구하며 3년 동안 끊임없는 단련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남자는 야쿠자 금배지 사냥꾼으로 불리고 있었으며 하나야마를 잡기 위해 실전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4. 교육 하나야마를 교육시킬 생각에 신이 난다며 도전장을 보낸 도전자는 싸울 준비를 하는데요. 하나야마는 맨손으로 괜찮겠냐며 웃음을 보입니다. 기분이 죽여준다며 하나야마를 가격하는 도전자는 신이 나 있는데요. 하지만 도전자가 때릴 만큼 때려도 하나야마는 멀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술을 먹은 하나야마는 일격에 결착을 지어버립니다. 단련한 덕분에 겨우 살았다며 안도하는 도전자에게 하나야마는 자신도 패배의 맛을 알고 있다고 말해주는데요. 믿지 못하는 도전자에게 하나야마는 한번 놀러와라 히로시라며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도전자 히로시는 감사하다며 엉엉 울어버립니다. 5. 꾹 하나야마의 소문을 듣고 하나야마 사무실에 한 남자가 찾아오는데요. 자신을 야쿠자 조직으로 받아달라며 책을 찍고 동전을 꺾는 등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병목을 자르며 차력을 하는 이 남자에게 키자키는 처음부터 다시 수련하고 오라 말하는데요. 열이 받아 사무실에서 나온 남자는 우연히 하나야마와 마주치게 됩니다. 오므라이스를 먹고 싶었다며 먹던 하나야마는 식사를 마친 뒤 병목을 잘랐던 병과 병목을 꾹 눌러버리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병은 다시 붙어버렸으며 사이즈도 작아져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촬영 남자는 작아진 병을 보며 1000m의 수압과 하나야마의 악력을 비교하고 처음부터 단련하겠다고 인사하며 조직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6. 통풍 한 의사는 여기 입원했던 흉터가 있는 남자가 병원을 탈출했다고 말하는데요. 이 남자는 통풍에 걸려 있으며 통풍의 통증으로 날뛰기 시작했다면 엄청난 재앙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야마 조직원 막내인 타나카는 과거 친구인 호이로를 만나고 있는데요. 호리오는 자신의 개는 강한 자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타나카는 나에게 반응이 있냐 말하자 호리오는 전혀 아니라고 답해주는데요. 그리고 어린 시절 최악이자 최강이었던 렉스라는 친구가 도쿄로 돌아왔다고 얘기해줍니다. 예가를 들은 하나야마 조직원 막내인 타나카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통풍의 남자는 렉스였으며 도쿄에서 자신을 칼로 찔러달라며 난동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7. 소문 이 소문의 통풍남자 렉스의 소문은 도쿠가와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는데요. 렉스는 강자 탐지견을 데리고 다니는 호리오와 다니며 강자들을 때려눕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목적은 자신의 통풍을 더 큰 통증으로 해소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카드 트럼프를 손가락 악력으로 뜯는다는 남자의 소문을 들은 호리오와 렉스는 야쿠자 최강자인 하나야마를 찾아갑니다. 하나야마는 렉스를 보며 조직원들에게 물러나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렉스는 하나야마에게 다가갑니다. 8. 아프다며 접근하는 렉스는 하나야마가 안경을 벗어 떨어뜨리자 안경을 잡아주는데요. 떨어질 뻔했다며 해맑은 미소로 하나야마에게 돌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이때 강한 바람이 불자 렉스는 아프다 소리를 치며 하나야마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막고 있던 하나야마는 악력으로 렉스의 볼을 꼬집어주는데요. 렉스는 통증이 사라졌다며 웃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좋냐는 질문에 좋다 대답하며 하나야마를 하늘로 쳐날려버리는데요. 하나야마가 또 펀치를 날리자 펀치가 느껴졌다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렉스는 너무 아파서 오히려 아프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야마는 너무 좋아하는 렉스 옆에 있던 호리오에게 명함을 주며 호리오는 정말 강한 주먹은 다정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하나야마는 렉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떠나가 버립니다. 9. 낚시 맥주를 마시며 바다 낚시를 하는 하나야마는 맥주캔을 종이처럼 구겨버리는데요. 낚시배 선장은 야쿠자로 있기 아까운 남자라 말하는 사이 하나야마의 낚시바늘이 바닥에 걸려버립니다. 지구를 낚았다며 선장이 말하자 하나야마는 옷을 벗고 낚시바늘을 빼러 바다로 뛰어드는데요.
하나야마가 빤스만 입고 뛰어든 사이 인근 바다의 생선들이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선장은 이건 백상아리라며 10m가 넘는 사이즈일 거라 말하네요. 10. 네. 백상아리와 마주친 하나야마는 몸을 회전시켜 백상아리 공격에서 살아남는데요. 하나야마는 도망치는 건 불가능하니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풀며 상어의 콧등을 잡아 악력으로 뽀개버리는데요. 상어가 아파 소리치며 바다 위로 올라오자 상어의 눈을 움켜잡아 터뜨려버립니다. 그리고 상어 눈에 팔을 깊게 넣어버리는데요. 꾹꾹거리며 이게 뇌인가 속으로 생각한 하나야마는 뇌도 악력으로 터뜨려버립니다. 10m가 넘는 백상아리를 맨손으로 잡은 하나야마는 선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며 하나야마는 일상으로 돌아가네요. 10일 기일 하나야마 조직 막내 타나카는 모두 정장인데 혼자 평상복을 입고 욕을 먹고 있는데요. 조직원들은 오늘은 선대 7번째 기일이라며 당장 옷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선대 두목인 하나야마 아버지는 야쿠자 거대 조직 겐노회와 전쟁을 하다 사망하였는데요. 카오루에게 어머니를 맡긴다 말하고 겐노회 7대 두목을 죽이고 하나야마 아버지도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야마 아버지 기일 모임에 누군가 하나야마를 염탐하며 어떻게 죽일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남자는 턱이 4개이자 호모인 겐노의 8대 두목이었습니다. 12. 기습 하나야마는 너무 급했는지 인근 헬스장에서 화장실을 빌려 쓰고 나오는데요. 화장실을 들렀다 나온 하나야마를 가면을 쓴 세 남자가 총으로 쏴버립니다. 열이 받은 하나야마는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자동차를 지름길로 따라잡아 문을 떼어버리는데요. 겨우 도망친 세 사람을 보며 하나야마는 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밤에 하나야마를 기습하려는 세 남자는 렉스와 마주치는데요. 렉스는 세 남자를 밟아버리고 하나야마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처음 술자리를 가진 렉스는 뻗어버리며 하나야마는 웃고 있네요. 13. 작전 하나야마는 자신을 누군가 감시하는 걸 눈치챈 것인지 밥을 먹고 한 대 피며 어슬렁거리다 평소에 타지 않던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는데요. 자신을 겐노회에서 노리는 걸 눈치채고 양동작전을 짜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야마는 또 한 번의 습격을 받았으나 습격범을 지하철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한편에서는 호텔에서 식사 중인 겐노의 8대 두목인 호모에게 독을 섞은 음식을 내놓고 기관총을 든 부하들이 급습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것인지 턱이 4개인 겐노의 호모 두목이 박수를 치자 몸집이 거대해지며 불을 내뿜고 하나야마의 부하들을 모두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겐노의 두목 호모는 독을 탄 요리사에게 펭귄을 튀겨오라고 하네요. 14. 만남 드디어 거대 조직의 두목끼리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호모는 하나야마에게 달링이라 말하며 넌 나에게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며 넌 다정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야마는 특유의 공격 자세를 잡으며 호모에게 한 방 먹여버리는데요. 말을 멈추지 않는 호모가 손가락을 튀기자 하나야마는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5년 전 죽었던 어머니의 환상을 보는 하나야마에게 호모는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하나야마는 계속 환영을 보며 일격에 다운되고 맙니다. 15. 강력한 호모 하나야마 조직 간부는 FBI에게도 전투방법을 지도하는 쿠미나츠를 찾아가는데요. 겐노의 호모 두목을 죽여달라 부탁하며 하나야마의 간부는 그에게 돈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쿠미나츠는 호모의 사진을 보자 사시인 눈이 커지며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이상한 머리는 가발이며 너무 작은 체형은 태어나면서부터 과도한 근육이 골격의 성장을 방해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너무 강하여 머리가 나지 않는다 말하며 하나야마 간부에게 너희는 무언가를 착각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분은 야쿠자를 상대로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자신도 이분에게 살인수를 전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암흑가에서 그랜드 마스터라고 불린다 하며 하나야마의 간부를 쏴 죽여버리네요. 16. 페륜 어머니의 환영 때문에 때리지 못하던 하나야마는 드디어 어머니의 환영을 때리며 호모에게 한 방 먹이는데요. 이후 펀치를 계속 날리자 그랜드마스터라 불리는 호모는 달링 나를 잡아보라며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을 하나씩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일반인이 죽자 당황한 하나야마에게 아이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을 하나 하나야마는 각성을 한 것인지 죽이라 말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실전을 알려주겠다고 호모가 말하는데요. 그리고 호모가 손을 들고 내리자 엄청난 소리와 함께 하나야마는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17. 마술 환영과는 달리 마술인지 하나야마는 피를 엄청나게 흘리며 쓰러지는데요. 하나야마 간부를 죽였던 쿠미나츠에게 호모는 하나야마에게 이길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며 저격수들을 배치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머리에까지 총을 맞은 하나야마를 보며 호모는 나중에 또 보자며 자리를 떠나는데요. 이후 쿠미나츠가 하나야마 시체를 처리하러 가자 시체는 보이지 않으며 인근 조직원들은 모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야마는 렉스가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며 자신은 하나야마의 복수를 하러 간다고 말하네요. 18. 부탁한다. 휴가를 나가 있던 천재 의사 닥터쿠레에게 도쿠가와는 전화를 하는데요. 하나야마의 목숨이 위험하다며 휴가에서 닥터쿠레를 복귀시킵니다. 하나야마 소식에 시바 치하루도 병원 앞에서 하나야마를 응원하며 도쿠가와도 힘을 빌려주는데요. 시기가 늦었지만 겨우 수술을 끝마치며 하나야마는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하나야마는 막내 타나카에게 자신의 옷을 가져오라고 전화를 하며 셀프 퇴원을 하는데요. 눈이 벌개진 하나야마는 길거리에서 기절을 합니다. 19. 순발력. 쿠미나치에게 살인 의뢰를 하였다 역으로 살해당한 하나야마 조직 간부는 엄청난 순발력으로 죽기 전 조직의 총장인 아키타 타로 두목에게 전화를 하였는데요. 소리만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한 총장 아키타 타로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깨어난 하나야마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하나야마가 움직이는 걸 본 겐노회의 부하는 조직에게 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야마를 촬영하는 도중 한 방에 얼굴이 날아가 버리고 마네요. 이후 하나야마는 무장병들도 모두 쓰러뜨리며 겐노의 본부도장의 핵심 인물들을 처리하네요. 20. 전쟁. 하나야마를 쓰러뜨린 줄 아는 겐노의 조직은 하나야마 조직 사람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는데요. 명령을 내리는 중 호모와 쿠미나치에게 복수를 하겠다던 렉스가 찾아옵니다. 렉스는 너희는 하나야마의 적이라며 싸울 준비를 하는데요. 호모는 렉스는 강하다며 모두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렉스는 콘크리트 바닥을 맨손으로 뜯으며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렉스는 부하들을 쉽게 정리하며 조그만한 놈이 태도는 거만하다며 호모에게 꼽을 줘버립니다. 21. 등장. 겐노의 본부도장을 박살낸 하나야마는 시바의 오토바이를 타고 호모와 렉스가 있는 곳으로 등장하는데요. 바로 싸우려는 것인지 안경을 벗고 떨어뜨리나 렉스가 위험했다며 안경을 재빨리 잡아 돌려줍니다. 호모가 일부러 그런 거라 말하자 대머리의 조그만한 놈이라며 또 꼽을 쪄 버리는데요. 열이 받은 호모는 직격으로 렉스를 다운시켜버립니다. 하나야마에게 다음은 당신이라고 말하는 호모에게 렉스는 웃으며 상당히 괜찮은 펀치를 가졌다고 말하는데요.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며 렉스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2. 환술. 밀리는 걸 느꼈는지 호모는 하나야마에게 사용하였던 환술을 렉스에게 다시 발동하려 하는데요. 손가락을 튕기며 환술을 걸지만 렉스는 소리를 지르며 환술에 걸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황한 호모는 렉스에게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왜 환술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던 호모는 당신은 신의 아들 즉 한마유지로의 아들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제케머시 만나서 영광이라 말하는데요. 잘 웃지 않는 하나야마는 너무 얼탱이가 없었는지 피식 웃어버리고 맙니다. 호모는 한마유지로를 신처럼 추앙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지로의 머리카락 DNA로 무언가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23. 폭격. 자신에게 제케머냐고 물어본 호모를 렉스는 두들겨 패고 있는데요. 폭격 같은 공격을 보여주며 초필살 연마거퍼라고 소리칩니다. 렉스가 또 한 번의 일격을 날리지만 이번에는 호모가 렉스의 손가락을 부러뜨려 버리는데요. 렉스는 아프다고 말하지만 호모의 공격을 모두 막고도 반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모는 먹던 약을 토하며 키 크는 것도 억제하던 자신의 근육에게 찌부러져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약을 먹는 대신 본래의 힘을 해방하겠다며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렉스를 단숨에 쓰러뜨려 버리네요. 24. 암살. 일시적인 근육 해방이 된 호모는 렉스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이때 피를 대량으로 흘리며 서 있는 카오루를 보며 쿠미나츠는 죽일 기회라며 독침을 쏠 준비를 합니다. 시바치하루가 눈치를 챘지만 이미 하나야마 손에 독침이 맞은 뒤였는데요. 하나야마는 독침에 맞았지만 바로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에 악격을 사용하며 피부를 터뜨려버립니다. 쿠미나츠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바로 차 안으로 도망을 쳐버리는데요. 하나야마는 쿠미나츠가 타고 있는 차를 통째로 바다에 빠뜨려버리고 맙니다. 25. 아직. 드디어 하나야마 너희 차례라며 호모가 말하지만 하나야마는 아직이라 얘기하는데요. 하나야마의 말과 동시에 뒤에 렉스가 호모를 노리고 공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호모는 막아내며 렉스의 팔뼈를 분질러 버리는데요. 다운된 렉스의 얼굴 피부를 잡은 호모는 하나야마에게 어서 렉스를 도우러 오라 말하지만 하나야마는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렉스의 반격과 함께 코가 붙은 피부가 뜯겨버리며 호모는 하나야마에게 다시 덤비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하나야마는 한 번 더 자신의 차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26. 돼지. 호모에게 코가 뜯겨버린 렉스는 돼지코가 되어버렸는데요. 너무 아파서 아프지 않다며 또 일어나 싸울 준비를 합니다. 쌍남자인 시바치하루는 그만 렉스를 질투해버리고 마는데요. 호모와 렉스는 서로 죽으라며 다시 펀치를 주고받습니다. 전력으로 펀치를 휘두르지만 남성 호르몬 대폭발 중인 호모의 펀치에 렉스의 팔꿈치와 주먹들은 뼈가 튀어나오고 마는데요. 이 정도로 멍청한 놈이냐며 생각하던 호모는 더 철저하게 파괴시켜준다 하지만 렉스는 튀어나온 뼈를 이용하여 호모를 찔러버립니다. 27. 기부업. 배에 빵꾸가 난 호모는 이건 벌을 받은 거라며 수치를 느끼고 다시 렉스에게 덤벼드는데요. 렉스는 호모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계속 내리치며 눈알이 튀어나오고 맙니다. 하나야마와 시바까지 해치워야 하니 갈 길이 멀다며 땅에 처박힌 호모는 자그마하게 렉스에게 몰아쉬부리는데요. 렉스가 호모에게 죽었냐고 물어보자 호모는 기부업이라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렉스가 자신이 이겼다며 하나야마에게 말하자 하나야마는 뭐든지 먹여주겠다며 따라오라 말하며 결착이 지어집니다. 28. 딱. 결착 후 하나야마는 자신이 입원해 있던 병원을 다시 방문하는데요. 병원에서 자고 있는 다나카를 보며 손가락을 튕겨버립니다. 엄청난 딱 소리와 함께 병원에 심정지가 왔던 환자가 깨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딱 소리에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야마는 기적조차 일상에서 당연하게 보여주며 딱소리에 일어난 다나카는 하나야마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조직의 싸움은 이렇게 끝이 났네요. 29. 성인식. 하나야마 조직 넘버2인 키자키는 하나야마에게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는데요. 드디어 우리 조직의 상례인 산속 은둔 생활을 행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른 여러 부족이나 조직에서는 성인식에 곰을 잡거나 맨손으로 상어를 잡는다며 이건 우리 조직의 성인식이라 말하는데요. 과거 키자키는 100kg가 넘는 멧돼지를 잡고 살아남았으며 하나야마에게 보호드릴이라는 기술로 불피우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야마의 가방에는 술과 담배만 가득 차 있고 보호드릴이고 뭐고 돌을 튕겨 바로 담뱃불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30. 야생의 밤. 첫째 날 밤이 되자 하나야마는 불을 피워놓고 술을 먹으며 담배를 피고 있는데요. 이때 거대한 멧돼지가 침을 흘리며 하나야마에게 다가옵니다. 하나야마는 담배를 던지며 멧돼지에게 싸울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멧돼지가 소리를 치며 접근하자 하나야마는 안경을 벗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하나야마는 멧돼지의 머리통만 들고 키자키 앞에 나타나는데요. 머리만 80노가 넘을 것 같다는 조직원들과 함께 하나야마는 성인식을 마치고 산을 떠납니다. 하나야마가 있던 산자리를 등산객이 발견하며 이 산에는 터무니없는 괴물이 있다며 놀라워하네요. 31. 뜨거운 우정. 누군가의 전화를 받은 하나야마는 화장실을 간다며 내려가는데요. 이 남자는 다른 조직의 간부였으며 하나야마 부하를 때려눕히고 하나야마와 마주합니다. 이 남자는 조노스케로 조직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하나야마와 상대하고 싶다 말하는데요. 인근 주차장으로 찾아간 조노스케와 하나야마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맨손으로 싸우며 콘크리트를 다 박살낸 두 사람 중 결국 조노스케가 쓰러져 버리는데요. 급의 차이를 느낀 조노스케는 이제 완패라 말하며 신고를 하던 경관을 말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두 남자는 소름 끼치는 우정을 보여주는 듯했으나 하나야마는 조노스케를 버리고 혼자 가버리네요. 32. 뒤엎. 하나야마의 조직 위 총장을 맡고 있는 아키타타로와 그를 보호하는 나가오 류시는 한 행사에 참여 중인데요. 하나야마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맥주캔을 구겨주며 놀아주고 있습니다. 류시는 불안한 느낌을 받아서인지 조직 일원을 더 이곳으로 오라 말하며 총장 아키타타로와 함께 떠나려 하는데요. 하나야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어떤 무리가 이들을 총으로 습격하며 모두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야마가 뛰어갔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으며 총장 아키타타로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33. 빡침. 하나야마 그룹이 속해 있는 조직의 내부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하나야마는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사소하지만 이상한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편함에 마요네즈가 뿌려져 있거나 유리창에 총알 자국, 차의 흠집 등 이상하다 여겼지만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이번 건 그것들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말하며 반드시 누구의 짓인지 밝혀내겠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야마의 얼굴과 함께 바퀴회전 스카페이스 편은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 바퀴에서 엄청난 개성을 보여주는 시바 치하루의 바퀴회전 스토리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시바. 도쿠가와는 피크를 분석하던 알버트 페인 박사에게 한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당신은 지식의 결정체가 아니냐며 폭주족 시바 치하루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이냐는 질문에 알버트 박사는 고대 시대를 떠올려버리는데요. 알버트 박사는 말이 조금 길어질 것 같다며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시바는 사냥에 가장 많은 힘을 쏟던 시대의 인간과 비슷하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바의 기본 성질은 수련민족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기울어진 이 자세는 내면의 정신성을 보여준다며 그의 근성과도 같다고 합니다. 2. 근성. 알버트 박사는 근성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시바 치하루는 휴식 시간은 물론 자는 시간까지 근성을 불태우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근성이 있는 것인지 시바 치하루는 근성이 있다 정도가 아닌 일상이 근성 상태라는 얘기를 해주는데요. 알버트 박사는 오줌을 싸면서도 근성을 보이는 시바 치하루는 근성의 천재라고 말을 해줍니다. 3. 길빵. 도시의 밤거리를 걷고 있는 시바 치하루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길빵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리젠트 머리와 이상하리만큼 올라간 눈썹을 보여주며 길 한가운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시바의 길을 막아서는데요. 이 남자는 길 가운데는 강자가 지나가기 마련이라며 시바에게 약한 놈은 전봇대 밖으로 다니라고 합니다. 시바 치하루가 이 남자를 노려보자 이 남자는 시바의 뒤에 3마리의 용이 있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남자는 쫄아버리며 시바 치하루에게 길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 전설의 특공대. 기자 에라브는 전설의 특공대 대장 시바 치하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였는데요. 시바의 전설을 있는 그대로 열심히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그를 취재하려 합니다. 어떻게 약속을 잡은 것인지 시바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시바는 또 담배를 물고 새우등을 하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자연스럽기만 한 시바의 모습을 보고 에라브는 맹수의 환영을 보는데요. 자리에 앉은 시바는 에라브에게 할 말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에라브는 스트릿 전설을 추구한다며 당신의 전설에 대해 알려달라고 말하자 시바는 종이랑 연필이 나를 담을 수 있냐고 되물어보는데요. 에라브는 당황해합니다. 오, 진짜야.
시바의 전설인 나나한 특공대를 혼자 쳐부순 사건, 지하격 투장에서 복싱 챔피언을 이긴 사건 등 에라부는 시바에게 사실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시바는 갑자기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돌인 걸 아냐고 되묻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망치로 내려치면 깨진다며 그 소문은 헛소문이라는 암시를 주는데요. 이때 내 남자가 이 자리는 자신들의 구역이라며 시바 치하루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멱살을 잡자 바로 불화를 차버리는 시바는 싸움의 준비 땅은 없다 말해주는데요. 포크를 들고 덤비는 상대의 공격을 시바는 이마 정면으로 받아내며 이 남자를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남자의 싸움은 맨손이 기본이라며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내 남자를 압도해버립니다. 그리고 에라부에게 이마에 박혀있는 포크를 뽑으라고 하고 얘기가 듣고 싶다면 찾아오라 말합니다. 에라부는 그 소문들이 모두 사실인 걸 깨닫네요. 6. 유튜버. 기습 전문 100만 채널 유튜버인 사무라이 여택이 오프닝을 찍고 있는데요. 싸움 좀 했다는 녀석들을 기습하여 쓰러뜨린다며 의식 밖의 공격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드디어 전설의 폭주족을 노린다고 하는데요. 초거물인 이 폭주족을 친다고 오프닝을 마친 유튜버 사무라이 여택에게 매니저는 정말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구독자가 늘어도 수익이 계속 떨어진다며 시바치하루를 통해 떡상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습이 안 통하는 놈은 없다며 유튜버는 유지로의 아버지인 한마 유이치로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7. 망상. 유튜버는 한마 유이치로가 프로레슬링 챔피언전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스트레이트에 기절한 걸 못 봤냐고 말하는데요. 무적의 남자가 기습에 손쉽게 패배하였다며 망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니저는 당연히 짜고 치는 거라 말하지만 유튜버는 씹어버리는데요. 그리고 유튜버는 나도 시바치하루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습은 최강이라며 시바치하루를 만나러 갑니다. 8. 기습. 시바치하루를 만나러 간 유튜버는 잘 찍으라며 접근하는데요. 최고의 기습 순간을 만들기 위해 뇌에서 가벼운 산소가 결핍되어 집중력이 떨어지는 숨이 내뱉는 순간을 노리며 빠따를 들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격 직전 늦에 빠진 악어 형상을 보며 멈칫하는데요. 지금 빠꾸할 수 없다며 일단 시바의 머리를 내려쳐버립니다. 시바는 다운 직전 멈추며 바로 데스롤 박치기를 날려버리는데요. 시바는 쓰러진 유튜버에게 불을 빌려달라며 담배를 피고 떠나버립니다. 유튜버는 잡아먹히지 않아 다행이라 말하며 시바치하루는 유유히 떠나가네요. 매니저는 좋은 영상이 남았다며 신이 나 있습니다. 9. 전설. 시바의 전설을 써내려가겠다던 기자 에라부는 시바치하루와 만나고 있는데요. 시바가 내 전설을 담아내는 건 잘 되고 있냐고 묻자 에라부는 당황해하며 왜 특공대장을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며 시바가 건너려는 다리를 막아버리는데요. 마침 시바치하루에게 하나야마 카오루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하나야마는 지금 바로 올 수 있냐고 시바에게 묻자 시바는 바로 간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면 1시간을 돌아가야 된다는 말에 시바는 옆에 있던 오토바이를 빌리네요. 그리고 트럭은 불에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10. 메이커. 에라부는 길이 없다고 시바에게 얘기하는데요. 시바는 오토바이 핸들을 좁히며 돌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라부에게 폭주족은 길이 없으면 만든다며 전속력으로 돌진하기 시작하는데요. 시바치하루는 불타오르는 트럭에 접근하며 슬라이딩을 시작합니다. 트럭 밑으로 지나간 시바를 보며 다들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에라부가 물어봤던 특공대장을 왜 하냐는 질문에 시바는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든다는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시바 대단하네요. 11. 도착. 하나야마 대장의 호출로바에 도착한 시바는 하나야마와 만나는데요. 하나야마는 오랜만에 너와 마시고 싶었다며 앉으라 얘기합니다. 시바는 어제도 마셨다 말하자 카오루는 그랬나 하며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야마는 너한테 탄내가 난다며 둘은 대낮부터 술자리를 갔네요. 둘이 술자리를 갖는 사이 다른 쪽에서는 세 남자가 다 벗고 있는 한 남자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요. 질서가 곧 진리라며 자신에게 폭주족 대장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남자가 왜 벗고 있는지는 미지수네요. 12. 사냥. 폭주족 사냥을 한다는 누드 남자의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시바의 자칭 첫 번째 꼬붕은 누드 남자는 통칭 에디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나이트클럽의 경비병이었던 이 남자는 실력은 확실했지만 과잉 방어로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1시간 뒤 누드 남자 에디와 시바치하루의 맞짱을 볼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시바와 에디가 약속 장소에서 만나고 있네요. 13. 대장 시바. 시바와 만난 에디는 무질서와 질서에 대해 얘기하며 폭주족은 그것을 어지럽힌다고 말하는데요. 시바 당신이 이것들의 대장이라 들었다며 용서할 수 없으니 폭주족을 박살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폭주족들은 시바의 적대 관계인 폭주족이었는데요. 시바는 그런 건 상관이 없는지 니놈이 뭔가 착각했다며 우통을 까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싸우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다며 주머니에 양손을 넣어버립니다. 누가 보면 발권인 줄 아는 이 자세는 시바의 파이팅 포즈인데요. 하지만 이 자세는 발권을 위한 파이팅 포즈가 아니며 에디는 시바치하루의 얼굴에 일격을 날려버립니다. 3번의 공격 끝에 다운된 시바는 아직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네요. 14. 강철면상.
시바가 코피를 흘리며 누워있자 사람들은 웅성대는데요. 그때 첫 번째 시바의 꼬붕이 에라브에게 잘 봐보라고 얘기합니다. 에디의 손가락이 부러져 있으며 시바는 일어나 계속할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에디는 용서할 수 없다며 시바에게 발차기를 시전합니다. 주먹과 발꿈치의 강한 부분에 맞서 시바는 인체의 약한 부분인 앞면으로 공격을 받아내는 유파라고 설명하는데요. 얼굴이 강철면상인지 에디의 발이 골절되다 못해 분쇄가 되며 에디는 시바의 팔에 잡히고 맙니다. 15. DDT.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목을 고정한 시바는 이를 악물라고 얘기하는데요. 핸드포켓 DDT를 에디에게 콘크리트 바닥에 세려버리며 계속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에디는 더 할 수 없다 말하며 둘의 결착이 지어지는데요. 양손을 안 쓰고 이긴 시바 치하루를 보며 에라브는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는 잡혀있던 적대 폭주족들을 보며 무슨 일 있으면 말을 걸라 말하는데요. 에디에게 잡혀있던 이 폭주족들은 시바에게 오스 감사합니다를 외치네요. 이후 에디는 치하루에게 반하였는지 시바 치하루의 폭주족을 가입하게 됩니다. 상대방도 반하게 하는 시바의 바퀴 외전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퀴 외전 꽃의 치하루 6화부터 최신화까지의 스토리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용서문. 시바 치하루가 주인공인 바퀴 외전에 뜬금없는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카부키초를 배경으로 중국의 상남자 용서문이 모습을 보입니다. 용서문은 지하세계의 언체인으로 불리며 과거 미국의 언체인 올리버와 맞붙으며 스마트하게 패배하며 큰 인상을 남겨주었었는데요. 대만 암흑계의 도박 격투기에 평생 불패의 남자로 불리며 담배를 꼬라물고 길거리를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광택이 나는 투명한 하얀 피부와 미동조차 하지 않는 무표정의 올백의 상하이를 입고 있는데요. 결벽증이 있는 것인지 먼지 한 톨 찾아볼 수 없는 용서문은 기묘한 기운을 뽐내며 몸에서 광택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용서문을 보며 깜짝 놀라기 시작하는데요. 왜 이런 것인지 용서문을 보는 사람들은 용서문이 투명인간인지 투시가 되어 보이며 이런 용서문을 한 남자가 막아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바 치하루가 용서문 앞에 나오며 담배를 꼬라물고 허리를 숙인 채 접근하는데요. 보행자들은 시바 치하루와 용서문을 보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침을 삼키기까지 하며 숨을 죽이고 보고 있습니다. 두 명이 지나가기에 충분히 넓은 공간이지만 시바 치하루와 용서문은 서로의 길을 비키지 않으며 이건 마치 절벽에 놓인 로프끈과 같다고 말하는데요. 미쳐버린 것인지 노 밖으로 두 사람은 마주하며 서로의 담뱃불이 맞닿아 연기를 뿜으며 서로를 호적수로 생각하며 지나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상외로 싸우지 않고 두 사람은 지나치나 순간 용서문의 모습이 사라지며 시바 치하루는 빠기쳐 있는데요. 시바 치하루는 환희에 차 있으며 자신이 싸워왔던 폭주족들과 아이언 마이클 바퀴를 떠올리며 그것들과는 또 다른 느낌이라 말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 임무. 시바 치하루와 뜨거운 만남을 보인 용서문은 골목에서 한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요. 이 남자는 중국 역사의 표본인 카쿠의 황의 아들 곽춘성이었으며 용서문에게 한 장의 서류를 넘겨줍니다. 곽춘성은 이놈을 처리해달라는 임무라며 우리가 나설만한 일이냐 말하고 떠나는데요. 이 종이에 처리할 남자는 시바 치하루였으며 용서문을 보며 귀신 소동이 일어났다는 카부키초거리는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중국에서 두 남자가 일본으로 도착한 시점에 또 한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남자는 하오란이라는 남자로 과거 시바 치하루에게 길을 비켜준 불량배에게 왜 시바 치하루에게 길을 양보하고 도망쳤냐 물으며 주댕이에 야구공을 물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야구공을 물린 남자가 달려들 자세를 잡는데요. 이 뭔 상황인지 쫄아버렸던 남자에게 배트를 잡게 하며 야구는 합이 중요하다며 뛰어들게 만드는데요. 다행히 주댕이에 문야구공에 맞추는 데 성공하나 파워에 서밀려버리고 인간야구공에게 박치기를 당하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오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오는데요. 하오란의 아버지에게 걸려온 전화로 하오란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경호원을 보내놨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오란의 뒤에는 용서문과 곽춘성이 서 있는데요. 인간 야구공은 이건 우리의 문제라며 짱깨의 도움은 필요 없다 하자 곽춘성은 니들 똥을 치워주겠다는데 왜 설치냐며 꺼지라 말합니다. 인간 야구공에게 공을 물린 뒤 용서문이 빠따를 휘두르자 홈런이 터져나옵니다. 3. 신주쿠. 신주쿠에는 월리스성같이 생물상을 분단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주쿠와 카부키초에서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야마 카오루와 시바 치하루가 등장을 하며 이들 앞에 중국 대표인 용서문과 곽춘성이 나타나는데요. 하나야마는 손님이니 극진히 대접하라 말하고 곽춘성 옆을 지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길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대한 로드롤러와 같이 보였는데요. 월리스선을 지났다고 볼 수 있는 하나야마에게 곽춘성이 따라가기 시작하며 용서문과 시바 치하루도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장소에 도착하며 시바치하루는 싸움에는 말도 이유도 필요 없다며 우통을 까는데요. 용서문은 이 새낀 분명 평범한 일반인 같은데 풍기는 분위기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강하다 생각합니다. 둘 다 폼생폼사인지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시바는 양손을 넣은 채 드롭킥을 날려버리나 용서문은 자신의 특기인 발권을 시전합니다. 하나야마를 따라간 곽춘성은 하나야마에게 시바치하루는 죽어버릴 거라 말하는데요. 하나야마는 시바는 걱정 없다며 자신과 할판할 건지 곽춘성에게 물어봅니다. 4. A급. 곽춘성의 말대로 시바는 발권을 신나게 쳐맞고 있으며 용서문을 보며 이놈은 바퀴급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초 A급의 기술자라 생각하는데요. 창피를 줄 수는 없다며 턱과 불알을 쳐맞는 시바치하루는 간지럽다며 쓰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정신이 아닌 건지 이것이 자신이 갖출 수 있는 예의라 하는데요. 시바가 쳐맞는 모습을 보는 인근 행인 코우키는 불량배가 쳐맞고 있으니 기분은 좋았으나 나중엔 자신이 응원을 하게 되었다 하는데요. 서 있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시바치하루가 쓰러져야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말하며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말합니다. 이 자세는 이기고 지고의 영역을 넘어선 실전 본능에 온몸을 맡긴 자세였다고 하는데요. 이 무슨 개소리인지 싶었으나 시바는 용서문을 철장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으며 이를 알아챈 용서문은 이제부터는 목숨을 건 사투라고 말합니다. 겨우 몰아세웠지만 다시 용서문에게 쳐맞으며 시바는 사실 나의 전투기술로는 승산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하는데요. 기술도 재능도 없는 자신은 약한 걸 알지만 단련을 할 생각은 없다고 쌉소리를 씨부립니다. 자신의 우상인 하나야마를 생각하며 발로 차는 척하며 발차기와 어퍼컷하는 척하며 어퍼컷을 보여주며 또 한 번 쳐맞는데요. 이제는 안 되겠는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미야모토 무사시처럼 이름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끄는 줄 알았으나 용서문에게 싸움이란 기합과 배짱만 있으면 된다며 널 이제 쓰러뜨려준다 하는데요. 면상으로 용서문에게 정면으로 달려들며 안아골절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알이 곧 튀어나올 상황에 처하나 물러서지 않으며 용서문의 머리통을 잡는 데 성공하는데요. 시바는 자신이 말하지 않았냐며 용서문에게 싸움은 기합과 배짱이라며 박치기를 날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용서문이 올리버에게 패배하였을 때처럼 똑같은 박치기로 공격을 시전한 시바치하루가 중국의 언체인에게 이기게 될지 하나야마는 곽춘성을 일격에 보내버릴지 다음 편이 기대가 됩니다. 깡따구 하나는 시바치하루가 최고네요. 감사합니다. 이름 자체가 남다른 시바치하루의 외전 스토리 최신판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시바. 중국 초강자인 용서문의 머리통을 잡으며 시바치하루는 박치기를 시전하려 하는데요. 용서문은 순간 무슨 냄새가 난다며 이것은 바로 패배의 냄새라 생각합니다. 과거 승리만 하고 살아온 용서문은 비스켓 올리버에게 개털린 상황을 생각하며 두 번 다시 그딴 일을 만들지 않겠다 하는데요. 엄청난 의지로 시바치하루를 날려버리며 표정이 급 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 보던 사람들은 저건 마치 흉인이라 말하고 치하루의 피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데요. 비처럼 피가 내리지만 용서문 몸에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으며 아니 시바 이게 뭔가 싶은 상황을 보여줍니다. 2. 개쌉소리. 멋지게 뒤돌아 퇴장하려는 용서문을 보며 시바치하루는 일어나는데요. 모두들 치하루를 응원하기 시작하며 눈알이 나오던가 팔이 부러지던가 자신은 상관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부러진 팔을 휘두르며 공격하자 용서문은 이 새끼 뭐야 하는 표정을 짓는데요. 신주쿠의 경찰은 두 사람의 싸움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해가 잘 가지 않겠지만 치하루 몸에서 시바 빛이 뿜어져 나왔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으슥한 골목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과학자도 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며 개쌉소리를 날리네요. 3. 보물. 부러진 팔로 반격하고 맞아도 일어나는 치하루를 보며 용서문은 계속 이상하다 하는데요. 그리고 치하루는 최종 근성 자세를 취합니다. 이제부터는 끈기의 싸움이라며 누구 하나가 패배를 인정해야 이건 승부가 난다 하는데요. 용서문이 자신의 주먹은 음속을 넘어선다 하자 뒤에서 한 남자가 용서문을 부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남자는 같은 카이오 출신인 자쿠카이오였으며 시바는 미래의 보물이라고 합니다. 4. 존나 빠른 그거. 근성의 자세를 취한 치하루는 이건 바퀴의 바퀴권을 흉내낸 거라 말하며 아무튼 개빠른 그거를 사용해보겠다 생각하는데요. 용서문은 자쿠카이오에게 개소리 말라며 담배를 무는 모습을 보입니다. 애들만 가르치니 눈깔이 삐었냐 묻자 자쿠카이오는 굉장히 부자연스럽지 않냐며 흡연은 여유의 표현이 아니라 하는데요.
하지만 용서문은 손을 떨고 있었으며 자쿠는 이것은 미래의 젊은이와 사투라고 하자 용서문은 이제 망설임은 사라졌다 말합니다. 필살의 일격으로 보내버리겠다며 그것이 치하루에게 보내는 경이라 하는데요. 그리고 치하루는 몸을 액체화하기 시작하며 공격을 시작합니다. 오, 뭐야 이거? 시바 치하루의 전기를 써내리던 에라부는 이 장면을 보았을 때 모두가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는데요. 한 마리의 용이 날아올라가는 걸 봤다 얘기하며 그것은 의지의 결정체였다 말합니다. 엄청난 속도의 용서문도 놀라버리고 공격을 날리나 그것은 의지가 만들어낸 환영이었다 하는데요. 그리고 찐 머리통으로 용서문의 공격을 받아내자 용서문의 주먹은 아작이 나버리고 맙니다. 용서문은 분명 난 이 남자를 관통했는데 어찌 된 거냐며 당황해하는데요. 자쿠카이오는 자네도 역시 본 것이냐며 이것은 우리가 그의 의식에 동조를 해버렸다는 쌉소리를 날려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며 우리의 뇌는 그의 모습에 매료되었다고 하네요. 6. 자만 용서문은 당황하였지만 두 번째 타격을 날려버리고 마무리 공격을 하려 하는데요. 자신의 기록을 넘어서는 최고 기록으로 시바치하루를 날려버립니다. 희미하게 유지되던 시바치하루의 의식은 완전히 날아가 버리며 뇌마저 몸의 제어를 놓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퀴권의 모든 조건이 맞춰지며 궁극의 탄력이 발동되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용서문을 지나쳐가자 급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쿠는 훌륭하다며 모두들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얘기합니다. 시바치하루는 십자가 모양으로 기절을 하며 사투가 종결되네요. 7. 독서 구독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사축 기자로보다 빠른 30초 안에 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아이폰 약정 끝났을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의 비밀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최신형 갤럭시, 아이폰을 주문 당일 받아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라는 거 아셨나요? 법이 정해진 지원금은 당연히 받아 가셔야죠.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죠.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한데요. 이를 얼마나 잘하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며 이 기도는 시바치하루를 위한 기도였는데요. 관객들은 사투의 결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단지 시바의 용맹한 모습에 매료되었고 시바가 좋터져도 계속 일어나는 모습에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에게 한 방 먹인 것을 느낀 것에 감정을 느꼈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 자신들을 투영시켜 격앙된 감정을 넘어서 독소를 배출시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쓰면서도 이 뭔 개쌉소린가 싶네요. 그러나 냉정한 용서문은 생사의 탈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찬물을 끼얹습니다. 8. 시바. 냉정한 용서문은 발권 자세를 취하며 마무리 일격을 준비하는데요. 자신은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자유라며 여유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바는 기절한 상태에서도 또 한 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며 용서문은 무언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쿠는 용서문에게 너가 무술가로 있어 기쁘다며 넌 금방 승부를 낼 수 있었지만 시바에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데요. 용서문은 시바는 보물이냐 묻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쿠가 그렇다 하자 용서문은 다음은 없다며 입을 킥할 만한 담배 끄는 장면을 보여주고 사라집니다. 9. 또 한 곳에서도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며 여기서 하나야마 카오루는 주먹을 쥐고 노받고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주먹을 쥐어 육체의 마찰음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카쿠의 황의 아들은 자신을 신뢰하는 거냐며 날 보지 않고 있지만 나만을 응시하고 있다며 또 쌉소리를 시전하는데요. 이때 하나야마를 보던 사람들은 서 있는 것조차 힘이 들었다 말하며 무언가 몸이 무거워졌다고 말합니다. 하나야마 카오루 주먹 인근에서 중력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것은 주먹의 악력 때문이라고 하네요. 10. 블랙홀. 서서히 수축하며 무가 되어버리는 블랙홀과 유사하다는 카오루의 주먹을 보며 카쿠의 왕의 아들인 곽춘성은 이 녀석 진수성찬이라 생각하는데요. 자신은 아버지를 뛰어넘을 거라 생각하며 자신은 물을 놓지 않았다 말합니다.
자신의 무는 중력마저 거스른다며 이걸 그대로 받았다간 의식이 날아갔을 거라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은 그때와 다르다며 몸을 최대치로 이완하며 소력을 발동시킵니다. 자신을 봐달라며 멋지게 착륙하지만 한 대 더 얻어맞네요. 11. 병신. 소력을 보여준 춘성이를 또 한 대 쳐버리며 하나야마는 한눈 팔지 말라 하는데요. 곽춘성은 트럭에 꽂혀버리며 코피가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소력이고 나발이고 안 되겠는지 하나야마를 보며 괴물 새끼라 생각하는데요. 트럭 주인에게는 하나야마가 수리비를 물어줄 거라 얘기하며 개쿨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방에 배가 터질 것 같다 하는데요. 하나야마는 트럭 수리비가 얼마냐 물으며 두 사람의 싸움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깨어난 시바 앞에는 자쿠카이오가 있으며 공권도의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말하네요. 감사합니다.